국민들 속 시원하게 윤석열 퇴진 말고 윤석열 사형. 자, 이번 시간에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몰아치는 급변 사태를 맞이하여 우리가 한국인 투자자로서 어떻게 우리의 자산을 잘 지켜낼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2월 3일 언제 뭘 터뜨릴지 몰라서 항상 우리를 조마조마하게 만들던 성렬이가 진짜로 한 건 했습니다. 뭔 생각이었을까요?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홧김에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을 겁박하는 이 포고령을 보고서는 모두가 경악했는데요. 유튜브 채널에서 사실 정치 얘기 같은 거는 잘 하지 않습니다만 이 정도면 굳이 생각을 숨길 필요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몰상식한 행위였기 때문에 오늘은 날 잡고 사정없이 디스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계엄령 이후에 야권의 반응이 생각보다 좀 온건하지 않나 하고 느끼고 있거든요. 윤석열 퇴진 이런 거는 계엄령 이전에도 하던 거였는데 계엄령 이후에도 똑같이 윤석열 퇴진 이러고 있어가지고 더 강력한 표현을 써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대한민국 형법에 보면 이제 내란죄,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이렇게 적혀있죠. 아예 유기징역 자체가 없어요. 중범죄 중에서도 중범죄라는 뜻이죠. 법적으로 보면 지금 성렬이는 사형을 받아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물론 전두환 노태우가 그랬듯이 실제로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은 0입니다만 그래도 제가 만약에 정치인이었으면 국민들 속 시원하게 윤석열 퇴진 말고 윤석열 사형 한번 질러봤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되는 분위기잖아요. 하지만 이 사형은커녕 탄핵 표결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비협조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리 자기네 당이라지만 이 정도면 탄핵을 찬성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서는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심리 상태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얼핏 이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의에 따라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2016년에 박근혜 탄핵도 두 눈으로 지켜봤었죠. 그때 찬성을 주도했던 승민이 지금까지도 고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모든 국회의원들도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이 최대한 버티기를 하는 게 차라리 조금이나마 본인의 안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란 상태가 꽤 오래 지속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예상을 하셔야겠고요. 하지만 어떻게든 탄핵안이 통과된다고 봤을 때 다음 대통령은 매우 높은 확률로 제명이가 되겠죠. 제명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현실적으로 이 제명이가 다음 대통령이 된다고 봤을 때 그렇다면 이 제명이의 민주당이 다음 정권을 잡으면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정권에서 하려고 했다가 좌초되었던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분명히 이 제명이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나는 나라를 위해 금투세를 시행해야겠어. 하지만 우매한 민중들이 금투세를 싫어해. 그렇다면 지지도가 높은 정권 초반에 해치워버려야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정권을 잡고 내후년에 바로 금투세를 재도입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참고로 저는 금투세에 찬성도 하지 않고 반대도 하지 않는 입장입니다만 확실한 거는 금투세를 만약에 도입하게 된다면 국내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게 되겠죠. 여기에 지금 환율까지 미쳐 돌아가고 있는데요.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상에 나라가 몇 갠데 이런 계엄령 같은 거 발동하는 나라에 투자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한테도 약간 타격이 있었는데요. 왜냐면 최근에 안 그래도 달러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왠지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시행할 것 같고 미국만 잘 나갈 것 같으니까 이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타이밍 안 좋게 계엄령까지 걸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럼 현금을 달러로 환전해 둘까? 하면은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 바로
마찬가지로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는 문제가 있겠는데요. 일단 미국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에서 물건 생산해 하고 이 트럼프가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달러 가치가 오르고 있기는 합니다만 잘 생각해보면 원래 트럼프는 달러 가치가 오르기를 원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환율 조작국으로 뭐 한국, 일본, 독일 같은 나라를 지정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국 통화 가치 내리지 마라. 왜냐면 예를 들어 한국에서 원화 가치를 몰래 내리면 이 한국 원화가 싸지고 수출품의 가격이 싸지니까 수출 경쟁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 항상 이 원화 가치를 몰래 내리려고 하고 미국에서는 이 올리려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견제 플레이였습니다. 그래야지 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트럼프가 달러 가치를 내리려고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트럼프가 보호무역을 만약에 한다 치면은 당연히 상호주의로 상대편 국가도 보호무역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달러 가치가 오히려 내려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하나로 결정되죠. 환율이 오르냐 아니면 내리냐. 저는 이것이 이제 미국보다는 한국 쪽의 변수에 많이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 경제가 만약에 이대로 추락한다. 그러면 환율이 1,400원대로 고착화되거나 혹은 계속 상승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작 달러로 지금이라도 환전할 걸 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한국 경제가 정상화된다면 예전처럼 환율이 1,100원대 정도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이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환전을 해놨다면 환전하지 말걸 환차손으로 30% 손해봤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달러를 환전을 할 때 있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의 미래가 상당히 어둡다고 보는 편입니다. 일단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해서 한국에 믿고 투자해도 되나? 라는 의견이 많이 생겼죠. 그리고 무역 환경도 지금 한국에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관세를 마구 물리겠다고 선언한 상태이고 중국은 이 한국의 주력 산업들을 전부 잠식해 나가고 있죠. 물론 이 다음 정권이 잘 헤쳐나가고 이 무역도 잘 하고 외교도 잘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이제 윤석열 정권 이전에 민주당 정권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때 기억을 돌이켜 본다면 솔직히 외교를 엄청 잘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로 한국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한중일 모두 해당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노인만 많아지고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죠. 물론 한국은 출산율이 0.7로 개중에서도 가장 낮기 때문에 한국이 가장 심각한 잠재력 고갈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잠재력 고갈의 문제를 현업으로 겪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요. 바로 삼성전자이죠. 이거는 사실 개별 기업의 위기이긴 한데 한국은 원래 삼성 원툴이기 때문에 그 삼성이 무너진다 하는 것은 굉장히 한국 전체에 있어서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만약에 한국 경제가 이대로 타이타닉처럼 침몰하게 된다면 원화 가치는 똥값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달러를 환전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겠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환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환전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판단 이전에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저는 조금씩 한국에 있는 자산을 처분하고 해외 자산의 비중을 조금씩 늘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도 예전에 불명예 조기 퇴진한 대통령이 있거든요. 닉슨이라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워렌 버핏 오빠는 대통령 사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죠. 물론 이것은 미국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저도 박근혜 탄핵 때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설마 계엄령을 발동하는 놈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 기회에 의원 내각제로 그냥 전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우리는 이상한 놈이 대통령이 돼도 탄핵이라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서 몰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의회에서 불신임 결의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당에서 예를 들어 먼저 나설 수도 있는 거죠. 저 친구를 총리로 계속 두면은 나의 다음 임기 때 안위가 불안해지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은 당 내에서 바로바로 정권을 교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GDP가 한국보다 높은 나라를 쭉 살펴봤을 때 대통령 중심제인 나라는 미국밖에 없죠.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이상한 놈이 대통령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역시 대통령 중심제는 별로 좋지 않은 정치 체제가 아닌가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본, 독일, 영국 뭐 이런 의원내각제 국가들을 봤을 때 어떤 때는 총리가 막 1년도 안 돼서 수시로 막 교체가 되다가 어떤 때는 한 사람이 10년씩 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훌륭한 총리가 나오면 10년씩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별로인 놈이 나오면 계속 교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의원내각제가 좀 괜찮은 정치 체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계엄령 이후에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정치는 예측하기 어렵고 때로는 일시적인 효과에 연연했다가 투자를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흐름만을 중시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태는 워낙 심각해서 투자의 판단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